안녕하세요. 소시오패스와의 인터뷰. 자, 제가 친구가 한 명이 이제 소시오패스 그분과의 대화. 정말 그들의 생각은 어떤지 그것이 너무 궁금해서 제가 하나씩 물어봤거든요. 그거를 어, 식신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우리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상상을 하지만 그분들의 생각이 얼마나 당신과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지를 학습하고 이제 중심을 잡고 본인의 인생을 제대로 살아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자,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은 어떤지 알려드릴게요. 자, 그분은 제 이제 초등학교 친구는 아니지만 초등학교를 같이 이제 다녔어요. 그 사람이 우리 집에 가끔씩 한 번씩 와요. 우리 집에 가끔씩 오는 이유는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오전에 실컷 자기 할 거 다 하고, 자기가 할 거를 다 하고, 남편에게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30분 정도 우리 집에 잠깐 들렀다 가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딸하고 같이 우리 집에 딱 들렀다 가면 아빠가 이제 물어보겠죠. 새아빠가 어디 갔다 왔냐? 그러면 그 애기가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집에 그 애기하고 동갑자리가 있으니까 가랑 노른 것만 기억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애기가 그런다고 이제 여자애가 이모네 집에 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남편은 우리 집에 갔다 온 걸로 생각을 하고 저를 이제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알았어 하고 그냥 넘어가니까. 이 사람은 우리 집에 이제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오는 거죠. 근데, 이 여자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냐면, 자, 남편 한 분이 이제 있었어요. 20살, 22살? 요 정도에 결혼을 했어요.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하고 한 20년을 살았는데 그 남편이 폭력이 좀 있어요. 그럼 좀 잘 때려요. 근데 직업이 되게 불안정해가지고 자식에 대한 이렇게 막 벌어서 어떻게든 가지고 와서 먹여 살리려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 알콩달콩 막 세심하고 애를 막 보살펴준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좀 우악스러운 그러한 성정이었고 10년 정도는 약간의 이제 불안정한 그러한 직업 자꾸만 때려치고 나오고 막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에서 조금 돈을 좀 못 벌어서 많이 못 벌어서 150에서 250 사이만 벌어갖고 겨우겨우 근근히 그러니까 주공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증금 1,000만 원 정도밖에는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고 10년이 지난 그 다음부터는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에 들어갔어요. 협력업체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연봉이 계속 올라가서 지금 현재는 그래도 5천 이상은 버는 그러한 형태를 띄고 있어요. 지금요. 안정은 됐지만 바람을 잘 펴요. 이 남자가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남 일녀를 낳고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살았는데 이 친구도 애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고정 애인도 있고 남편도 있고 고정 애인도 있고 연하에 고정 애인이 있었고 게다가 맨날 채팅을 해가지고 남자들을 막 만나요. 그러면 그 남자들을 꼬시는 거를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가방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이제 옷도 얻어 입고 가방도 얻어 입고 왜냐면 남편이 월급이 적으니까 벌어온 액수가 적으니까 남자들이랑 만나서 잠깐씩 만나면서 가방이랑 옷이랑 화장품 막 이런 것들을 얻어서 썬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아요가 아니라 그 친구가 이제 누가 사줬다.
언제 만난 남자가 사줬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알았죠. 그래가지고 뭐 도사야 이제 말하자면 그 채팅 사이트 뭐 무슨 뭐 7060인가 무엇인가 3040인가 뭐 이런 것들 막 자기 채팅 제가 이제 그 집에 양배추를 갖다 주러 갔을 때 이 컴퓨터 앞에서 막 대화하는 그거를 제가 이제 봤는데 거기서 이제 자기가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뭐 막 채팅하는 막 이런 거 뭐 이런 걸 알려주더라고요. 그리고 남자들을 만나는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제가 좀 고지식하고 참 마음이 방에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일편단심하고 있는 것을 되게 답답하고 바보같이 여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을 바꾼다고 한들 내가 태어난 것이 바보같이 태어났는데 바꾸는 것이 참 그게 어떻게 그게 쉽겠습니까? 그냥 나는 나대로 그냥 조용히 그냥 그리워하겠다 차라리. 그리움이 훨씬 더 좋더라. 그냥 나는 그냥 그렇게 했을 때 그 친구가 왜 그거를 설득하려고 했냐면 친구 자기랑 그런 거를 같이 하고 싶은 그 친구 그 친구 한 명이 있었어요. 걔랑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새끼 치는 거 말하자면 친구가 친구를 소개시켜 주는 거 있잖아요. 친구 한 명씩 데리고 와갖고 소개시켜 주고 같이 놀러 다니는 거 요런 거를 이제 같이 하고 싶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저를 설득시켜서 이제 같이 놀러 다니고 싶으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 주었었는데 저는 그냥 그게 별로 탐탁지가 않아서 그냥 이 친구가 너무 힘들어할 때 남편한테 이제 맞았을 때 막 이혼한다 만다 막 이렇게 싸울 때 그때 한 번씩 제가 이제 술을 사주거나 아니면 우리 집에 올 수 있게끔 피신하는 그런 용도로 올 수 있게끔 뭐 1년에 한 번이나 뭐 6개월에 한 번이나 뭐 이런 식으로만 이렇게 잠깐씩 이렇게 인연을 한 10년 정도 이어오고 있는 상태였어요. 최근에 한 4년 정도 전에 이 친구가 이제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면 이 두 번째 남편은 어떤 남편이었냐면, 자기가 이제 친구한테 소개시켜준 자기 애인 말고 자기 애인이 남자 한 명 데리고 온 친구가 이 친구고, 자기가 데리고 간 친구는 이제 지 친구.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새끼를 쳤었는데 이 남자가 한 재산이 그래도 한 총각인데 한 3억 정도의 재산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봤을 때는 뺏고 싶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친구는 따돌리고 자기가 이제 획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임신을 해버려가지고 임신을 해가지고 이 남편을 데리고 이제 같이 이 남편이 한 번 때린 것을 한 번 때렸을 때 그때 이제 자기 막내딸만 데리고 얘네들은 다 컸으니까 막내딸만 데리고 이제 나온 상황이에요. 나와가지고 이 남편과 갑작스럽게 이제 동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아파트를 구해가지고 제 근처로 저희 집 근처로 이제 온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이 사람한테는 말을 하냐면 내가 이제 같이 살게끔 우리 집에서 같이 살게끔 해줬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얻어서 이 남자랑 같이 살림을 시작했는데 우리 집에서 이제 내가 살게끔 해준 것처럼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우리 집에 와갖고 이렇게 한 번씩 볼 거 아닙니까? 이런 거짓말들을 해요. 잘해요. 이 소시오패스들은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아기를 하나 낳는데
여기에서도 막 지저분한 이런저런 막 너무 많은 얘기가 있지만 그런 것들은 다 커트하고 줄거리만 얘기를 하자면 이 남자하고 결국 결혼하기 전부터서 남편이 있는 상황에서도 이 친정 엄마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이 남자를 만나는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친정 엄마가. 갖고 여기서도 용돈을 조금씩 타서 쓰지만 여기에서도 친정 엄마의 이 여성의 친정 엄마 용돈까지도 책임지게끔 해갖고 30만 원씩 용돈을 주게끔 했더라고요. 이 친정 엄마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소시오패스는 거의 대부분 부모조차도 소시오패스이기 때문에 같이 협공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친정 엄마가 정신이 올바로 박힌 사람 같으면 자기 남편이 있는데 딴 남자를 만나서 사귀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이 엄마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도로 집에 있냐? 얼른 나가서 다른 남자들을 만나라. 이러겠죠. 그게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엄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친정 엄마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남편한테 용돈을 받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인정하는 애는 쟤는 폭력도 하고 막 나쁜 사람이야. 그러니까 얘는 제껴놓고 너가 진짜야 라고 믿음을 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용돈까지 받아 쓰고 생활비 80만 원은 전기요금, 수도세 뭐 이런 그 모든 공과금이며 그런 걸 전부 다 남편이 다 하고 이 순수하게 식비 정도 너가 뭔가를 사서 이렇게 쓰는 정도에 이제 이 80만 원을 주는 거야, 한 달에. 근데 이제 임신했다고 이 아이를 가졌다고 이 남자 입장에서는 총각이었으니까 아이를 가졌다고 막 목걸이며 뭐 반지며 막 세트로 막 주렁주렁 달아준 거예요. 이 딸한테까지. 딸하고 데리고 온 딸하고 본인한테 막 그 폐물을 막 뭐 세트로 막 해준 거예요. 애 갖고 이렇게 대접받아 보기 처음이었겠죠. 근데도 맨날 싸워. 막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워요. 왜 싸우냐? 더 달라 이거죠. 우리 아들이 군대에 가는데 뭐 하나 해줘야 되지 않겠냐? 친정 엄마가 생일이 됐는데 뭐 하나 해줘야 되지 않겠냐? 동생들이랑 뭐 무슨 행사가 있는데 우리가 좀 해줘야 되지 않겠냐? 내가 큰 딸인데 뭐가 해야 되지 않냐? 달달이 막 이런저런 요쪽 아들, 자기 아들도 아닌 여기에 있는 아들 생일, 군대 입대 뭐 이런저런 이유로 매번 이 남자는 막 100만 원 이상씩 꺼내 써야 되는 상황이 막 계속 오는 거예요. 더 내놔라 아무리 줘도 이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건건이 다 이렇게 막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 질린 상황이었고 이제 싸움을 조금 하고 그러니까 버티는 거죠. 왜냐면 3억 중에서 이제 거의 다 헐어서 쓰고 이제 그 절반밖에 안 남아 있는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애를 낳았을 시점에서는 근데도 마음을 못 잡아요. 임신해갖고 애가 지금 8개월, 9개월 돼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마음을 못 잡아요. 돌아갈까 말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갖고 제가 미쳤냐. 지금 애기가 이제 6개월이 넘어섰는데 네가 아직도 마음을 못 잡으면 어떡하나? 근데 얘를 죽이면 이제 낙태도 안 된다, 이제. 근데 여기서 지금 돌아갈까 말까라니 말이 되냐. 이 남편한테는 계속 비밀로 한 거예요. 애기 출산할 때까지. 애기 출산 20일 전까지 같이 군대 간다고 이제 식사를 하게 됐는데 이 애가 이제 살이 많이 쪘었는데 이 남자를 만났을 때는 굉장히 많이 빠졌었거든요. 근데 다시 이제 살이 임신을 하니까 이제 찌잖아요. 근데 펑퍼짐한 옷을 입어가지고 그거를 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처음 알았어요. 이 친구를 통해서.
하루에 밥을 한 끼나 두 끼밖에 안 먹었대요. 이 아기를 가졌을 때. 별로 먹고 싶지가 않았대요. 그래 가지고 출산 20일 전 정도 됐었을 때 같이 식사를 하고 왔다고 하는데, 그때까지도 비밀로 해 가지고 이 남편은 이 친구가 임신을 했다는, 네 번째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 갖고 출산 당일일 날 수술을 들어갔을 때도 이 남편은 계속 연락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안 받아. 인제 그때는 인제 안 받아. 자기가 불리하면 전화를 그냥 안 받아요, 이 친구들은요. 그래 갖고 인제 "근데 너 배를 보고도 그 사람들이 몰랐어?" 이러니까 자기가 일부러 평범한 옷을 입고 갖고 절대로 인제 만질 수 없게끔 이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눈치를 못 채더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까지도 눈치를 못 챘다는 거예요. 그래 갖고 "야, 너를 때리는데 폭력이 있고 그때 인제 외도를 하고 있었는데 너는 어떻게 돌아갈 생각을 하니?"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래도 돈은 딱딱 갖다 준다." 이거예요. 그리고 인제 자기 자식이다 이거예요, 이거 여기는. 근데 여기에 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이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얘가 만약에 때리는 사람도 아니지만 대화로 거의 다 푸는 이 남자지만, 이 딸아이한테 만약에 쪼끔만 섭섭해도, 쪼끔만 섭섭한 일이 생겨도 자꾸만 이제 눈에 거슬리는 거야. 지 자식이 아니니까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제가 뭐라 했냐면 "야, 너네 진짜 남편도, 얘네 진짜 아빠인 이 남편도 너의 딸을 던졌다며." 아이를 막 던지고 막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던졌다며. 근데 이 남자가 하는 거는 괜찮고, 이 남자가 때리지도 않는데 그 뭐라고 쪼끔 한 것이 맴매 손바닥 펴 가지고 한 대 정도 때렸다면, 훈육을 위해서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그렇게 거슬려?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거 없어. 너는 이미 이 남자의 아이까지 가졌잖아. 그리고 너는 돌아가지 못해. 이러면서 마음을 자꾸만 잡아주니까, 잡아주는데 뭐라고 하냐면 정이 안 간대. 뱃속에서 8개월째 아기가 막 커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돈 때문에 얘한테 왔기 때문에 이 아이한테 정이 안 간다고 그런 말을 해서, 그 아기가 뱃속에 있다고 해서 못 들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 아이가 전부 다 듣는다. 절대 그런 말 하지 말고 이제 마음을 잡아라. 너는 이제 못 돌아간다. 그러니까 지는 그때까지도 인제 비밀이니까 인제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이쪽 남편한테도 알리바이 만들 때만 인제 우리 집을 이용하는 거예요. 저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휴 그래라. 아 그래라." 예, 손 쓸 수가 없어요. 이 친구들은 머리를 너무 잘 굴리기 때문에, 너무 영악하게 굴리기 때문에. 음. 인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인제 그러든지 말든지 다 알려지게 돼 있으니까 "그럼 맘대로 해 봐라." 그렇게 인제 마음대로 이용하게끔 해 줬죠. 왜냐면 저는 인터뷰가 계속 하고 싶었으니까. 진심이 궁금했으니까. 그래서 인제 "그래, 그럼 너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20년 이상을 같이 살았기 때문에 때리든 어쨌든 사랑했잖아요. 처음에는 사랑했기 때문에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는 정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정이 들었고 습관이 돼 버렸기 때문에 익숙한 거예요. 이 사람이 한 대여섯 번 바람을 폈고, 이 친구는 인제 수천 번도 더 바람을 폈지만, 수천 명의 남자를 만났지만, 이 사람이 인제 대여섯 번 바람 핀 거가 인제 들킨 거예요. 들키면서 20 년을 지내온 거예요. 근데 인제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익숙한 거예요. 그니까 애가 9개월 10개월 가는데도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돌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비밀로 한 거예요. 그
정 때문에 다시 오라고 하면 같이 살 수 있다. 근데 서로 바람피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뭐 그게 뭐 대단한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한테는 뭐 서로 인정했다면 뭐 이 세상에 쓰레기는 없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도 있다는 점이에요. 자, 두 번째 남자는 돈 때문에 내가 왔으니까 이 친구보다는 훨씬 더 풍요롭고 존중받는 이 아이가 이제 지 방도 있고 옷도 그냥 생일이고 뭐시고 다 챙겨주고 폐물도 막 다 그냥 먹거리고 뭐시고 막 주렁주렁 달아주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옷도 좀 이쁜 옷을 많이 못 얻어 입었지만 이 친구랑 살면서는 이제 애기가 이제 이 딸까지도 예쁜 옷에 학원에 막 한글 공부에 막 이런 거 여기선 다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풍요로운 거야. 여긴 조금 풍요로웠고 인간 대접을 받으면서 살았고 이쪽에서는 인간 대접을 못 받았을지언정 그 어려운 고비고비 넘기면서 이제 정이 들은 거죠. 여기도 괜찮고 여기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너가 사랑하는 사람 누구야? 그냥 사랑이라기보다는 여긴 정이고 여기는 편리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도 괜찮고 이쪽도 괜찮은데 이 이제 싸우는 거예요. 더 달라고 맨날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게 소시오패스이기 때문에 주면 주는 대로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더더욱 더 마음을 그렇게 번뇌를 하는 게 소시오패스들이기 때문에 주면 준 대로 싸웁니다. 그래가지고 사랑이고 뭐시고가 아니고 그냥 정하고 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 친구한테 이제 들키게 됐냐면 애가 이혼한 지 300일 이전에 출생을 하면요. 이 남자의 호적으로 아이가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은 출생자 부인의 소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유전자 검사를 전부 다 해가지고 증명을 해야만 이 남자의 호적에 이 아이가 올라갈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출생까지도 비밀로 해가지고 낳는데 300일에서 걸려버렸네. 그래갖고 출생자 부인의 소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법원에서 서류가 이쪽으로 넘어간 거죠. 이쪽으로 갔죠.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본 남편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세상에 1년 동안 임신을 하고 있는 몸이었었는데 그것까지도 속이면서 계속 이 아이의 양육비로 이 아이를 데리고 왔으니까 이 아이만 달고 왔으니까 이 아이의 양육비로 계속 이제 거짓말을 쳐가지고 조금씩 계속 받아먹고 우리 집에 산다고 거짓말 쳐가지고 이제 우리 집에 이제 빵 사주라고 얹혀 산다고 빵 같은 것도 사주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자기가 다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 집에 빵 몇 조각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길래 얘가 지금도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제 알았는데 우리 집에 이제 얹혀 산다고 말했으니까 나한테 고맙다고 이제 빵이랑 막 이런 것들을 사줬던가 봐요. 그래갖고 이제 이 친구가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았는데 이 남편이 이제 이것 때문에 출생자 부인의 소호 때문에 결국은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 남자가 너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지? 이렇게 하더래요. 그러니까 다시는 너는 돌아올 수 없어.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야. 너는 너 그 의미인지는 알고 이거 보냈지?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이제 말하자면 그러니까 얘는 이 뜻을 아는 거야. 왜? 지도 바람 그렇게 많이 피고 너도 바람 펴갖고 몇 번 대여섯 번은 들켰는데 서로 들켰는데 뭐 거기까지는 뭐 왜 뭐가 틀린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야 바람 핀 거하고 다른 남자의 애를 낳은 거하고 똑같냐? 틀리지 그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애기 낳은 거는
절대로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을 자기가 알았으니까 이거를 끝까지 자기가 이제 돌아갈 거를 예상하고 비밀로 했다 이거야. 그러면은 이제 이것이 다 공개가 돼 버렸으니까 이제는 알잖아. 이 남편이 우리 집에 안 살았다는 걸 알았잖아요. 이미 이 아이가 벌써 9개월이 넘었고 아기가 출산이 이미 돼 버렸는데 왜 우리 집에 살았겠어요. 근데 이 남편은 자기 딸내미랑 와이프를 본다고 보겄다고 어쩌다 한 번씩 와갖고 우리 집 앞에서 이제 기웃거린 거예요. 이제 자기 딸내미하고 아기가 있을까봐. 딸이 애기, 딸내미하고 와이프를 조금 이제 다독여서 돌아갈까 싶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그러면은 딴 사람들이 보면 오해하잖아. 우리 집에 왜 어떤 남자가 와갖고 막 쳐다보고 있으면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중간에 있는 식신들을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버립니다. 몰아버려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어떤 와이프가 맨날 나가서 놀면서 옆집 그 아파트 옆집에 맨날 놀러 간다고 거짓말 치고 맨날 나가서 이 남편이 결국에는 그 집 여자를 죽여버렸는데 알고 보니까 그 집에 놀러 간 거는 3-4번밖에는 안 되고 이 여자는 항상 그 집에 간다고 거짓말 치고 밖으로 나갔던 거 그게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런 식으로 항상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있다고 이 2명한테. 그러니까 이 남편은 아파트에서 그 아파트 위에서 우리 집을 쳐다보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마당에서 훌라후프 하고 있으면 이 남편이 그런데요. 야, 너 지금 훌라후프 하고 있다며?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친구가 훌라후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 집을 본다는 얘기잖아요. 여기도. 위험해집니다. 소시오패스는 핑계를 댈 때 제발 옆 사람 핑계 대지 마시고 다른 알리바이를 좀 대세요. 그 사람이 위험해집니다. 당신 때문에. 뭐 물론 귀에 들어오지도 않겠지만 그렇게 이용을 우리가 당한다는 사실을 식신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자, 양육비에 대해서는 그 여자분이 뭐라고 했냐면 그 미성년자인 아들 한 명을 이 친구가 지금 데리고 있고 자기도 한 명 데리고 왔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쌤쌤이다. 쌤쌤이니까 지금은 청구를 안 하고 돈을 이제 그래도 300~400만 원은 버니까 지금은 이 아이에 대한 양육비를 돌라고 얘기를 했더니 돈 좀 돌라고 했더니 당연히 줘야죠. 사실 만약에 그 자기 자식을 데리고 있다면 당연히 줘야 되는데 이 친구는 그냥 호락호락하게 줄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돌라고 사정사정을 하면 이 남편이 정말 짜게 조금씩 줬는데 이 남자랑이 지금 아기까지 낳고 같이 산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아예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양육비를 좀 돌라고 얘기를 했더니 누나한테 전화가 와갖고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대요.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다고 누나하고 이 남자가 되게 나쁜 사람이다는 식으로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이 양육비 문제는 이 아이가 미성년자가 곧 넘어가니까 성인이 돼버리니까 1~2년 사이에 성인이 되니까 그때는 얘만 미성년자니까 이때 소송을 하겠다. 그걸 노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까이 거는 돈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립니다. 이 친구들은요. 그리고 이혼. 이 남자가 하도 싸움을 걸고 막 잠자리도 안 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이 남편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이제 다른 여자를 잠깐 이렇게 만나게끔 됐나 봐요. 왜 그러냐면 이제 예전에 돈 빌려준 여자가 이제 꼬시는 거예요. 돈 빌려줬던 그 여자가 돈을 조금 더 받고 싶었는지 이 남자가 이제 총각인 줄 알고 접근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얘가 뭐라고 하냐면 이혼하면 무조건 그 재산이 절반이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는 가만히 냅두고 있대.
이혼하면 자기가 절반 받을 거니까. 그래서 제가 현실을 말해줬죠. 꿈 깨라. 위자료는 받을 수 있겠지만 위자료는 최대 범위가 3천 정도밖에 되지 않고 외도를 완벽하게 증명을 해야만 한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받게 된다. 그리고 나머지 재산은 이 재산을 형성하는데 너가 기여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 남자의 고유 재산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너랑 결혼하면서 재산이 줄었기 때문에 너가 받을 수 있는 재산 분할이라는 건 없다. 만약에 재산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10년 이상, 20년 이상 살아야만 그 재산을 유지하는데 너가 공여도가 있다라고 인정을 해서 30%든 50%든 10년 정도 살면 30%, 네가 하나도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20년 이상은 최소 살아야만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아도 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유지시켜주고 재산을 유지시킬 수 있게끔 노력한 공여도를 인정하기 때문에 적어도 20년 이상은 되어야만 반반을 인정해준다. 50%를 인정해준다. 그러니 네가 최대 받을 수 있는 거는 네 사람이 바람을 폈다고 하더라도 너가 받는 액수는 2천만 원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거 가지고 내가 뭘 어떻게 사냐 이러면서 이혼은 포기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살 수 있게끔 해줬는데 이 남자하고 이제 만나잖아요. 한 번씩 지나가다가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짜증이 나요. 화가 나요. 나를 보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남편은 정말 실속 있고 착하고 일편단심이고 또 굉장히 성실하고 근면성실하고 막 이런데 짜증이 나요. 이 거머리 한 마리 들러붙어가지고 계속 거기에 휘둘려가지고 맨날 싸우고 자기가 또 져주고 자기가 또 다 감당하고 막 이런 걸 보면은 너무 밥통 같고 예전에 내 생각이 나는 것 같고 막 이러니까 무시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얘보다 더 짜증나, 얘보다. 얘가 더 싫어, 얘가 더 미워. 그러니까 내가 왜 그렇게 미움을 받았었나. 왜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바르게 살아도 내가 이렇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었나라는 것들을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하잖아요. 대충 하고 그냥 가버려요. 대충 하고 가버려요. 짜증나서. 근데 자기는 왜 그러는지 모르죠. 이 친구가 자꾸 이 남편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나쁜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남편이